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적 독립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법. 고요한 저녁, 낡은 아파트의 작은 거실. 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텅 빈 통장을 바라보았다. 숫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한때는 억척스러운 생활력으로 온갖 풍파를 헤쳐왔지만 이제는 늙고 지친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 놓여 있었다. 고요한 방 안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정하게 울려 퍼졌다. 똑똑똑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강 여사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듯했다.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은 빛바랜 사진처럼 흐릿해져 버렸고 문 앞에는 짙게 드리운 생활고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렸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강 여사의 초라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다. 저 불빛들 속에는 희망과 풍요가 넘쳐 흐르겠지. 하지만 강 여사에게는 차가운 현실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 강 여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는 싫었다. 애써 키워 결혼까지 시킨 자식들에게 어려운 내색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혼자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외로움과 두려움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강 여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강 여사의 눈가에는 어젯밤 참았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강 여사님, 여기 계셨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여사는 고개를 돌려 박철민을 바라보았다. 오랜 친구이자 늘 든든한 조력자였던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강 여사 옆에 앉았다. 어쩐 일이에요? 철민 씨가 여기에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강 여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강 여사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박철민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한 시선에 강 여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흑철민 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퇴직금은 다 떨어져 가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강 여사는 흐느끼며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박철민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의 따뜻한 격려에 강 여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강 여사님,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재정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박철민의 말에 강 여사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다. 과연 강 여사는 이 어려움을 딛고 재정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그녀의 앞날에는 어떤 눈물겨운 역경과 감동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박철민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강 여사는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강 여사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 마주 앉아 재정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강 여사님의 현재 재정 상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정리해보고 자산과 부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박철민은 차분하게 말하며 노트와 펜을 꺼냈다. 강 여사는 망설이다가 낡은 통장과 가계부를 꺼내 박철민에게 건네주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꼼꼼하게 분석하는 박철민의 모습은 전문가처럼 진지했다.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박철민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 여사에게 맞는 재정 독립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여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강 여사님, 혹시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있으세요? 옷이나 가방, 가구 같은 것들요. 요즘 중고 거래 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팔아서 소소하게나마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박철민의 말에 강 여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정말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이 꽤 많았다.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냥 두기에는 쓸모없는 물건들이 눈에 띄었다. 그래요. 철민 씨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젊었을 때 가게에서 옷 팔아본 적도 있어요. 오랜만에 다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강 여사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박철민과 함께 집안 정리를 시작하며 중고 거래 앱에 올릴 물건들을 골라냈다. 오래된 옷가지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장난감, 그리고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나왔다. 며칠 후, 강 여사는 박철민에게 중고 거래 앱 사용법을 배우며 생애 처음으로 온라인 중고 거래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박철민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금방 익숙해졌다. 사진을 찍고 물건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은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다. 와, 강 여사님, 벌써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강 여사님이 올리신 빈티지 코트에 관심 있으시대요. 박철민의 말에 강 여사는 깜짝 놀랐다. 정말 자신이 올린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기뻤다. 설레는 마음으로 구매 문의에 답변하며 첫 거래를 성사시켰다. 며칠 사이에 강 여사는 몇 건의 중고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수익이 통장에 들어왔다. 돈 때문에 마음 졸이던 강 여사에게 이 작은 돈은 큰 위로가 되었다. 무엇보다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철민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저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중고 거래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 줄은 몰랐네요. 강 여사는 활짝 웃으며 박철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어둡고 그늘진 표정은 사라지고 생기가 돌고 있었다. 박철민은 그런 강 여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강 여사님,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강 여사님이 잘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박철민은 강 여사에게 다양한 재정 독립 전략들을 소개해 주었다. 소규모 창업, 재취업, 부동산 활용, 그리고 정부 지원 정책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며 강 여사의 선택지를 넓혀주었다. 강 여사는 새로운 가능성들에 눈을 뜨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화해갔다. 강 여사는 박철민의 조언을 받아 다양한 재정 독립 방안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나이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소규모 창업은 자금 부족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부동산이라고는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고 정부 지원 정책은 복잡하고 따다로운 절차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 휴 역시 현실은 만만치 않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요. 강 여사는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다.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했지만 결국 짙은 어둠 속으로 다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박철민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야. 강 여사는 굳게 다짐하며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밤늦도록 인터넷을 뒤져가며
노년층 재취업 정보와 소규모 창업 지원 정책들을 찾아보았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탐색했다. 그러던 중 강 여사는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년 여성 대상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되었다. 커피 향을 좋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강 여사는 망설임 없이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바리스타 교육은 강 여사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오랜만에 학교에 다니는 기분으로 젊은 수강생들과 함께 커피 추출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커피 메뉴를 만드는 것은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다. 강 여사는 숨겨져 있던 재능을 발견하며 바리스타 수업에 푹 빠져들었다. 어머, 강 여사님, 커피 정말 잘 내리시네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강사의 칭찬에 강 여사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새로운 기술과 만나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한 후 강 여사는 자신감을 얻어 동네 카페의 파트타임 바리스타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쉽게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 결과 드디어 작은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카페 일은 강 여사에게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한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정성껏 커피를 내려주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로 응대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다. 손님들은 강 여사의 따뜻함과 정성에 감동하며 점점 단골이 되어갔다. 할머니 바리스타님, 오늘도 커피 정말 맛있네요. 할머니 커피 마시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젊은 손님의 칭찬에 강 여사는 활짝 웃었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카페 사장님도 강 여사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감탄하며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강 여사는 카페 매출 증가에 기여하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카페 월급과 중고 거래 수익을 합쳐 강 여사는 점점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고, 가끔은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 여사가 잃었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바뀌고 어느덧 강 여사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카페는 동네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강 여사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흘렀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강 여사는 현관 앞에서 뜻밖의 손님을 만났다. 바로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연이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부부의 모습에 강 여사는 반가움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강 여사를 껴안았다. 수연도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강 여사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다. 어머, 웬일이니? 갑자기 여기에 어떻게 무슨 일 있어? 강 여사는 기쁨과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 반갑기는 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아니에요, 엄마. 좋은 일로 왔어요. 저희 엄마 보러 온 거예요. 민주는 싱긋 웃으며 강 여사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따뜻하게 데워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강 여사는 아들 부부의 얼굴에서 밝고 행복한 기운을 느끼며 마음이 뿌듯해졌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본론을 꺼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저희 부부가
이번에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카페에 함께 일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수연의 제안에 강 여사는 깜짝 놀랐다. 아들 부부가 자신에게 카페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수연의 진지한 눈빛과 진심 어린 표정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얘들아, 그게 정말이니? 너희가 나랑 함께 카페를 하고 싶다고? 강 여사는 감격에 겨워 목소리를 떨었다. 아들 부부의 제안은 그녀에게 큰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왔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처럼 느껴졌다. 네, 어머니. 저희 부부는 어머님 커피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카페에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게다가 어머님과 함께 일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민준도 수연의 말에 맞장구 치며 강 여사에게 함께 일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강 여사는 아들 부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좋다. 너희와 함께 카페를 해보마. 나도 너희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강 여사는 마침내 아들 부부의 제안을 수락했다.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기쁨과 설렘만이 가득했다. 석양빛 짙게 드리운 낡은 아파트 거실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강 여사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강 여사는 아들 부부와 함께 새로운 카페 석양빛 카페를 오픈했다. 카페는 강 여사의 따뜻함과 정성이 가득 담긴 공간이었다. 빈티지한 가구들과 아늑한 조명, 그리고 강 여사가 직접 내린 향긋한 커피 향은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선사했다. 어서 오세요. 석양빛 카페입니다. 강 여사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고 힘든 노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당당하고 멋진 여성이었다. 카페는 오픈 초부터 입소문을 타며 손님들로 북적였다. 강 여사의 커피 맛은 물론 그녀의 따뜻한 인품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석양빛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강 여사는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미소는 더욱 따뜻해졌다. 석양빛 카페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고 강 여사는 카페의 중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강 여사의 젊은 시절 사진과 현재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함께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강 여사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함없이 희망과 용기로 빛나고 있었다. 석양빛 카페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이 쏟아져 내렸다. 카페 안에는 향긋한 커피 향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인생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석양빛 아래 다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 여사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더욱 빛날 인생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눈물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황금기였다. 석양빛 아래 다시 피어난 꽃처럼 강 여사의 인생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홀로 지는 노을은 슬프다. 일부 깊어지는 그림자 고독이라는 불청객. 고요한 저녁, 낡은 아파트의 창가에 기대어 선 김 여사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만이 가득했다. 화려했던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한 지도 벌써 6개월.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며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에 휩싸였다. 활기 넘치던 사무실 대신 텅 빈 집안은 적막함만이 감돌았다.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쉴 새 없이 이어지던 동료들과의 대화도 더 이상 그녀의 일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퇴근 후 335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즐거움도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던 활기도 모두 옛 추억 속에 묻혀버렸다.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김 여사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힘이 없었다.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TV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집안일을 간신히 해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가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주 찾아오지 못했다. 고요한 방 안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똑똑똑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지만 김 여사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듯했다.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은 빛바랜 사진처럼 흐릿해져 버렸고 눈앞에는 짙게 드리운 고독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렸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김 여사의 초라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다. 저 불빛들 속에는 희망과 활기가 넘쳐흐르겠지. 하지만 김 여사에게는 차가운 고독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김 여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 고독 속에 갇혀 지낼 수는 없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에만 매달려 살아온 탓에 커뮤니티 활동이나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김 여사의 눈가에는 어젯밤 참았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김 여사님, 여기 계셨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여사는 고개를 돌려 박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오랜 동네 이웃이자 은퇴 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박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 여사 옆에 앉았다. 어쩐 일이세요? 박 선생님이 여기에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김 여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김 여사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박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한 시선에 김 여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박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퇴하고 나니 너무 외로워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에요. 김 여사는 흐느끼며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박 선생님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의 따뜻한 격려에 김 여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김 여사님,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은퇴하면 겪는 흔한 일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야 해요. 박 선생님은 자신의 은퇴 초기 경험을 이야기하며 김 여사를 격려했다. 그는 은퇴 후 점점 고립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듣고 봉사단체에 가입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취미 활동을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했다. 커뮤니티 활동과 네트워킹,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김 여사는 망설이며 말했다. 직장 생활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커뮤니티 활동과
네트워킹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랑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해 보는 건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선생님의 진심 어린 제안에 김 여사는 마음이 움직였다. 더 이상 고독 속에 갇혀 지낼 수는 없었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다. 하지만 두려움과 망설임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과연 김 여사는 이 두려움을 딛고 커뮤니티 활동과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의 앞날에는 어떤 눈물겨운 역경과 감동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2부 새로운 연결을 찾아서 희망의 씨앗을 심다. 박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김 여사는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았다. 주민센터 게시판에는 요가, 노래 교실, 서예, 댄스 스포츠, 퀼트 공예 등 다양한 강좌와 동아리 모집 안내가 붙어 있었다. 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네요.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김 여사는 놀라움과 기대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게시판 여기저기를 훑으며 어떤 활동이 자신에게 맞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박 선생님은 김 여사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도록 격려했다. 김 여사는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평소 관심 있었던 요가 강좌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퀼트 공예 동아리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김 여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요가 강좌에 첫 발을 내딛었다. 강의실 문을 열자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요가 매트 위에 앉아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다. 낯선 환경에 약간 어색함을 느꼈지만 강사와 수강생들은 따뜻하게 김 여사를 맞이해 주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저희 요가 강좌는 처음이신가 봐요? 강사가 친절하게 말하며 김 여사에게 요가 매트를 건네주었다. 김 여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빈자리에 앉았다. 강좌가 시작되자 김 여사는 요가 동작을 따라하며 몸과 마음을 움직였다.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풀리고 개운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강좌 시간 동안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웃으며 운동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요가 강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김 여사는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몸은 약간 피곤했지만 마음은 상쾌하고 가벼웠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퀼트 공예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 퀼트 동아리 방은 다채로운 색깔의 천과 재봉틀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동아리 회원들은 각자 만들고 있는 퀼트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저희 동아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동아리 회장이 환한 미소로 김 여사를 맞이하며 따뜻하게 인사했다. 김 여사는 동아리 회원들의 친절한 환대에 긴장감을 풀고 자리에 앉았다. 퀼트 초보인 김 여사를 위해 회원들은 기본 바느질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고 작품 제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었다. 서툴지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퀼트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김 여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알록달록한 천들을 이어붙여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신기하고 매력적인 경험이었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바느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김 여사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3부 커뮤니티, 고독을 넘어 새로운 삶을 꽃피우다. 요가 강좌와 퀼트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김 여사의 일상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되찾았고, 집에만 갇혀 지내던 시간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요가 강좌에서 만난 수강생들과는 운동 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점심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퀼트 동아리 회원들과는 공통의 취미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만난 새로운 인연들은 김 여사에게 삶의 활력과 기쁨을 선사했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점점 잊게 해주었다. 어느 날 퀼트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자선 바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동아리 회원들이 손수 만든 퀼트 작품들을 판매하여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였다. 김 여사도 정성껏 만든 퀼트 작품들을 바자회에 기증하고 판매를 도왔다. 바자회 당일 동아리 회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퀼트 작품들을 진열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알록달록한 퀼트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물건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작품을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퀼트에 담긴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바자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동아리 회원들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작은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무엇보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성취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커뮤니티 활동과 함께 김 여사는 온라인 네트워킹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취미, 관심사,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주제의 그룹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김 여사는 평소 좋아하던 요리에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다른 회원들과 레시피를 공유하고 요리 정보를 나누었다.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신선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에도 세상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김 여사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동네 맛집 정보를 얻어 새로운 음식점을 방문하기도 하고, 함께 운동할 동네 이웃을 찾아 공원에서 만나 운동을 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김 여사의 일상생활 반경을 넓혀주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자부울로 지는 노을은 붉고 아름답다. 커뮤니티 속에서 빛나는 인생 이막. 시간은 흘러 계절은 바뀌고 어느덧 김 여사가 커뮤니티 활동과 네트워킹을 시작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녀의 삶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고독과 외로움에 휩싸여 힘겨워하는 노인이 아니었다. 커뮤니티 속에서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찾고 인생 이막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당당하고 멋진 여성이었다. 김 여사의 집은 더 이상 적막한 공간이 아니었다. 요가 강좌에서 만난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퀼트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로 집안 곳곳은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김 여사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커뮤니티 활동과 네트워킹을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은 그녀에게 삶의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고
고독과 외로움을 완전히 극복하게 해주었다. 더 이상 홀로 지는 노을을 보며 슬퍼하지 않았다. 이제는 커뮤니티 속에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인생 이막을 만끽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김 여사는 퀼트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저녁 노을을 감상하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알록달록한 퀼트 돗자리를 펴고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그림 같았다. 회원들은 서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 여사님, 저희 동아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사님 덕분에 저희 동아리가 더 활기차고 재미있어졌어요. 동아리 회장의 말에 김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속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 덕분에 저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커뮤니티는 저에게 인생의 선물과 같아요. 김 여사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더욱 빛날 인생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눈물이었다. 홀로 지는 노을은 슬프지만 함께 보는 노을은 붉고 아름다웠다.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은 김 여사에게 잃어버렸던 웃음과 행복을 되찾아주고 인생 이막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황금기였다. 커뮤니티 속에서 빛나는 김 여사의 인생은 영원히 붉게 타오를 것이다. 일부 엇갈린 시계 침묵으로 굳어진 시간. 고요한 오후, 낡은 2층 주택의 응접실. 김준수, 70대, 초반의 노인은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원을 가득 채운 늙은 소나무는 그의 삶처럼 굳건했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겨울처럼 텅 비어 있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삶을 마감하고 은퇴한 지도 벌써 1년. 시간은 멈춘 듯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화려했던 시절은 빛바랜 사진처럼 과거 속에 머물렀다. 끊임없이 울리던 업무 전화 대신 고요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공과 발전을 향해 질주하던 시계는 멈춰섰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어긋나버린 듯했다. 은퇴 후 그가 마주한 것은 화목한 가정이 아닌 오랜 시간 쌓여온 침묵과 냉랭함이었다. 벌써 해가 지는 건가? 또 하루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김준수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다. 텅 빈 집안에서 그의 독백은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아내 박혜라는 며칠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홀로 남겨진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응접실 한켠 먼지가 쌓인 가족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앳된 얼굴의 자녀들.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현재의 냉랭한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가족은 흩어지는 것일까. 김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요한 방 안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정하게 울려 퍼졌다. 똑똑똑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김준수의 가족 시계는 멈춰버린 듯했다. 젊은 날의 희생과 헌신은 낡은 일기장처럼 잊혀져 버렸고 문 앞에는 짙게 드리운 관계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렸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김준수의 고독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다. 저 불빛들 속에는 사랑과 웃음이 넘쳐흐르겠지. 하지만 김준수에게는 차가운 침묵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김준수는 텅 빈 응접실에서 깊은 밤을 맞이했다. 마음속에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과연 그는 멈춰버린 가족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굳어진 관계를 녹이고 다시 한번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의 앞날에는 어떤 눈물겨운 노력과 감동적인 화해가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김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요양병원을 찾았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박혜라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다. 왔어요? 박혜란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다. 김준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아내의 손에서 세월의 무게와 고통이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오랜 부부였지만 어색함과 서먹함은 여전했다. 식사는 좀 하셨어요? 김준수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그는 아내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다. 수십 년을 함께 했지만 그는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조금 먹었어요. 당신은요? 박혜라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김준수는 아내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애들은 왔었어요? 김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아내에게 자녀들의 소식을 묻는 것이 전부였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늘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었다. 어제 지은이가 잠깐 왔었어요. 민호는 바쁘다고. 박혜라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도 실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김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준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져만 가는 듯했다. 그는 과연 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굳어버린 가족의 마음을 다시 녹일 수 있을까? 희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멈춰버린 가족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2부 녹슬어버린 톱니바퀴, 관계 회복을 위한 서툰 노력. 집으로 돌아온 김준수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풋풋한 연애 시절, 결혼식 날, 아이들의 돌잔치, 가족 여행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분명히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엇갈리게 된 걸까? 앨범을 넘기던 김준수는 문득 깨달았다. 그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사진 속에만 가둬둔 채 현재를 소홀히 살아왔다는 것을. 회사를 위해,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다음 날, 김준수는 용기를 내어 딸 김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색한 침묵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은아, 아빠다. 잘 지내니?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김준수는 딸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원해졌는지 실감했다. 예전에는 다정했던 딸이 이제는 그를 어려워하고 경계하는 듯했다. 아, 아니다. 그냥 혜란이 병원에 있어서 혹시 시간 되면 엄마 병원에 같이 가볼까 해서. 김준수는 어색하게 말을 얼버무렸다. 그는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딸은 차갑게 거절했다. 김준수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그는 씁쓸하게 전화를 끊었다. 딸과의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며칠 후
김준수는 아들 김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냉랭하고 무관심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용건만 간단히 묻고 끊으려고 했다. 민호야, 아빠다. 바쁘니? 네. 엄청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김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들에게 더더욱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다, 별일 아니고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끊어요. 바빠서. 아들의 냉정한 반응에 김준수는 망연자실했다. 더 이상 붙잡고 매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힘없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텅 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린 것일까.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김준수는 눈을 감았다. 어두컴컴한 눈꺼풀 아래로 아들과 함께 했던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기억, 아들이 자전거를 처음 타던 날, 넘어지고 긁히면서도 환하게 웃던 모습, 운동회 날, 계주에서 1등을 하고 아빠에게 달려와 안기던 벅찬 감동, 밤늦도록 공부하는 아들의 옆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응원했던 시간들. 회상 속의 아들은 밝고 활기찼으며 아버지에게 애정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따뜻한 사랑과 끈끈한 유대감이 존재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다. 김준수는 바쁜 회사 일에 매달리면서 아들에게 소홀해졌고, 아들은 점점 아버지에게서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 좀 더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다.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어야 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김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희망은 있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는 굳게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멈춰버린 가족 시계를 다시 움직이겠다고. 녹슬어버린 톱니바퀴를 하나하나 다시 맞춰서 엇갈린 관계를 다시 이어붙여서 예전처럼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김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냉랭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더욱 짙게 느껴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고. 다친 마음을 열고 먼저 가족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던 김준수는 문득 냉장고를 바라보았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장을 봐둔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그래, 이거다. 밥상을 통해 마음을 전해보자. 김준수는 오래전 아내에게 배웠던 요리책을 꺼내 들었다.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밖에 할 줄 몰랐지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을 초대하고 싶었다. 서툰 솜씨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요리책을 따라하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칼질도 서툴고 간 맞추기도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에 집중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열정과 집중이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요리에 몰두했다. 마음속에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따뜻한 상상을 하며 힘든 줄도 몰랐다. 몇 시간 후 어설프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밥상 위에 차려졌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잡채, 나물 무침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밥상이었다. 김준수는 밥상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밥상에 담긴 자신의 마음이 가족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먼저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부디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차가운 침묵이 아닌 희망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김준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과연 딸은 아버지의 초대에 응할까? 멈춰버린 가족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을까?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빛이 김준수의 굳게 닫힌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3부 작은 균열. 다시 시작되는 관계 밥상에 피어난 희망. 길게 이어지는 전화 연결음. 김준수의 손에 땀이 맺혔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이 바짝 말랐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이렇게 긴장될 줄이야. 그동안 얼마나 멀어졌던 걸까.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제발 받아줘. 지은아,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닿을 수 있을까? 여보세요? 드디어 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차가웠지만 그래도 응답해준 것에 김준수는 안도감을 느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은아, 아빠다. 저녁은 먹었니? 아직요. 퇴근하고 늦게 먹으려고요. 무슨 일이세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전화를 끊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김준수에게는 작은 희망이었다. 준비했던 말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아빠가 오늘 저녁을 좀 차려봤다. 서툴지만 혹시 시간 되면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통해 전해지는 정적. 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김준수는 초조하게 딸의 대답을 기다렸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그 시간만큼 김준수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역시 무리였을까. 딸은 아버지를 여전히 불편해하고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꺼려하는 걸까.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애써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 거절이었다. 김준수는 실망했지만 애써 실망한 기색을 숨기며 말을 이었다. 아, 그래, 약속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갑자기 전화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얼굴 한번 보자. 아빠가 밥 한번 제대로 해줄게. 네, 다음에요. 딸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로 끊긴 연결음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김준수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역시 실패인가? 관계 회복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인가?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 다시 한번 좌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문득 딸의 마지막 대답이 귓가에 다시 울렸다. 네, 다음에요. 완전히 거절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에 얼굴을 보자는 아버지의 말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비록 오늘 저녁 식사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는 있다는 뜻이 아닐까. 김준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다. 작은 불씨라도 꺼뜨리지 않고 정성껏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혼자 남은 텅 빈 집. 김준수는 차려놓은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 딸은 오지 않지만 음식을 버릴 수는 없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다시 포장하기 시작했다. 남은 음식들을 아내에게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양병원에 있는 아내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아내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며 김준수는 다시 한번 힘을 냈다. 음식을 싸들고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길. 김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딸과의 전화 통화는 실패했지만 아내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생각을 하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적어도 가족을 위해 무언가 작은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여 아내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김준수를 발견하고 약간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또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약간의 변화가 느껴졌다. 어쩌면 아내도 남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김준수는 밝은 표정으로 아내에게 다가갔다. 응, 왔어요. 오늘 저녁 내가 직접 밥을 좀 해봤는데 같이 먹을래요? 김준수는 싸온 음식들을 꺼내 밥상 위에 차렸다. 김치찌개 냄새가 병실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아내는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조금 흔들리는 듯했다. 당신이 요리를 다 할 줄 알고? 아내는 의외라는 듯 물었다. 김준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한테 옛날에 좀 배웠잖아. 서툴지만 맛은 뭐 장담은 못하겠고. 김준수의 농담에 아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내의 미소를 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작은 미소에 김준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얼어붙었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걸까.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두 사람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처럼 차갑고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김준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아내에게 건넸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봐.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묵묵히 김치찌개를 받아들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김준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아내의 반응을 살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몇 번 더 떠먹었다. 김준수는 답답했지만 섣불리 말을 걸 수 없었다. 아내가 음식을 음미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한참 후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김준수는 숨을 죽이고 아내의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맛이 나쁘진 않네. 아내의 칭찬인지 아닌지 모를 애매한 평가. 하지만 김준수에게는 최고의 칭찬으로 들렸다. 아내의 입에서 맛있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보다 차갑고 냉랭했던 아내가 나쁘진 않네라는 어쩌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그것은 닫혀있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신호였다. 정말 다행이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뭐든지 다 해줄게. 김준수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밥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처음과는 다른 따뜻하고 편안한 침묵이었다.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 냄새와 함께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멈춰버렸던 가족 시계가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작은 밥상에서 피어난 희망은 차가운 겨울을 녹이고 다시 봄을 불러올 수 있을까. 김준수의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외롭지만 희망찬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사부 해빙. 녹아내리는 얼음 마음의 온기를 나누다. 고요한 병실. 두 노인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어색함 대신 편안함이 감돌았다. 김준수는 아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기를, 자신이 만든 음식이 아내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내는 천천히 하지만 꼼꼼하게 밥을 비웠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늘 식사를 거르거나 억지로 몇 술 뜨는 것이 전부였던 아내가 남편이 만든 투박한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다니.
김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음식의 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차가웠던 아내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식사를 마치고 김준수는 준비해온 과일을 아내에게 건넸다. 아내는 말없이 과일을 받아들었다. 평소 같으면 됐어요 하며 손사래를 쳤을 아내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작은 변화였지만 김준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케라나. 김준수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불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오늘 이 따뜻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진심을 담아 말을 이어갔다. 오늘 당신 밥 먹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다. 오랜만에 당신 웃는 모습도 보고 싶네. 김준수의 진심 어린 말에 아내는 잠시 굳어졌다.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혹시 또 잘못된 말을 꺼낸 걸까? 김준수는 숨을 죽이고 아내의 반응을 기다렸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김준수의 심장은 초조하게 울렸다. 제발, 이번에는 그의 진심이 아내에게 닿기를, 닫힌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긴 침묵 끝에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워진 듯했다. 당신 왜 그래요? 갑자기 아내는 의아한 듯 물었다. 김준수는 아내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꺼내어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미안해. 케라나, 그동안 당신 힘들게 한 거 나도 알아. 당신 아픈데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늘 당신 마음 아프게만 하고 정말 미안해. 김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혔다. 그는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진심으로 아내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당신 늘 혼자 힘들게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한테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나는 그런 당신 마음 제대로 몰라줬어. 늘 당신 곁에 있었지만 당신 마음 혼자 외롭게 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김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의 손을 더욱 더 굳게 잡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굳게 다물렸던 입술이 떨리고 차가웠던 눈가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내도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둑이 무너지고 감정의 본물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눈물을 통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슬픔과 고통,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오랜 그리움과 애틋함까지 수많은 감정들을 담고 있었다. 눈물을 닦고 아내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한테 미안해요. 아내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다니. 김준수는 놀라움과 감격에 휩싸였다. 아내는 늘 강하고 완고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 아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다니.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준수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아내리고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듯했다. 당신 늘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나는 당신 마음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늘 짜증만 내고 미안해요 정말. 아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김준수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그녀를 위로했다. 아냐, 케라나,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자. 응. 김준수의 따뜻한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차가웠던 병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오랜 침묵과 오해, 갈등과 아픔을 딛고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다. 멈춰버렸던 부부의 시계가 눈물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남은 시간, 오후 다시 흐르는 시간, 함께 걷는 길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 병실 안, 침묵 속에서 두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감싸고 있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서로에게 진심을 전하는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로 다시 태어난 듯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는 눈물과 함께 흘러갔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따뜻한 사랑만이 남았다. 김준수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창백하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아내의 얼굴.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표정이 마음을 열자 얼마나 부드러워질 수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아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케라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신 곁에서 당신 아프지 않게 내가 더 잘할게. 김준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나도 당신 믿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김준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내의 믿는다는 말은 단순한 대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갈등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아내의 굳은 의지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하고 뭉클한 감동만이 가득했다. 며칠 후 김준수는 딸 지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지난번 저녁 식사 초대가 거절당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좋은 예감이 들었다. 아내와의 화해를 통해 얻은 용기일까? 아니면 정말 가족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일까? 이번에는 딸에게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싶었다. 전화 연결음이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차갑고 딱딱하지 않았다. 어딘가 부드럽고 약간은 놀란 듯한 목소리였다. 아빠 또 전화하셨네요? 응. 지은아, 잘 지내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해서. 김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에도 거절당할까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딸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여전히 긴장되고 초조했지만 지난번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긍정적인 예감이 들었다. 이번 주말이요? 글쎄요. 딸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김준수는 숨을 죽이고 딸의 대답을 기다렸다. 딸의 망설임은 불안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대답이 돌아오든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진심을 딸에게 전하고 싶었다. 아빠가 이번 주말에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계란이도 퇴원하면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좀 힘들겠지. 그래도 당신이라도 와서 아빠랑 같이 저녁 한번 먹어주면 정말 좋을 텐데. 김준수는 진심을 담아 딸에게 말했다. 화려한 말솜씨나 능숙한 설득은 없었다. 그저 서툴지만
진솔한 마음을 담아 딸에게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진심은 통할까? 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김준수는 다시 한번 딸의 입술에서 나올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침묵을 깨고 딸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김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 딸이 네라고 대답한 걸까? 그렇게 차갑고 냉랭했던 딸이 아버지의 초대에 응하다니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김준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멈춰버렸던 가족 시계가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정말이니, 지은아, 정말 와줄 거야? 김준수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딸은 수줍은 듯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번 주말 시간 내볼게요. 대신 갈비찜 정말 맛있게 해야 돼요? 딸의 장난 섞인 말투에 김준수는 활짝 웃었다. 딸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딸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감미롭게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는 기쁨에 겨워 목소리를 가다듬고 딸에게 말했다. 당연하지. 아빠가 온 정성을 다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찜 만들어 놓을게. 기대해도 좋아. 네, 기대할게요. 그럼 주말에 뵐게요, 아빠. 딸은 밝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로 끊긴 연결음은 더 이상 김준수를 외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다. 김준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벅찬 감동에 휩싸였다. 딸이 온다. 딸이 아버지의 밥상을 찾아온다. 그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닫혀있던 부녀 관계가 다시 열리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탄이었다. 주말 아침, 김준수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온 시장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재료들을 꼼꼼히 골랐고 요리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갈비찜 레시피를 완벽하게 숙지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딸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감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점심때부터 갈비찜 요리를 시작했다. 서툰 칼질에 손을 베기도 하고 양념 비율을 맞추지 못해 쩔쩔매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요리에 집중했다. 온 집안에 갈비찜 냄새가 진동하고 시간이 점점 저녁 식사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김준수의 마음은 더욱 설레고 긴장되었다. 딸이 정말 와줄까? 혹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안 오겠다고 하면 어쩌지? 불안감은 끊임없이 밀려왔지만 애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다. 딸은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올 거야. 아빠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딸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저녁 6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김준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딸이 온 것이다. 손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후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딸 지은이 환한 미소. 육부만개, 다시 하나 되는 꽃 영원히 빛나는 가족의 사랑. 문 밖에는 딸 지은이 환한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냉랭했던 지난날들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낸 듯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김준수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딸을 그동안 왜 그토록 멀리 느껴왔을까?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아빠. 딸은 밝게 웃으며 아빠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딱딱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애틋하고 기쁨에 차 있는 듯 했다. 김준수는 딸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따뜻하게 딸을 안아주었다.
딸의 품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체온에 김준수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 포옹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오해를 녹여내고 다시 하나 되는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의식과도 같았다. 어서 들어와, 지은아. 아빠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김준수는 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다. 따뜻하게 데워진 거실에는 갈비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딸은 밥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와, 아빠, 정말 갈비찜 다 하셨네요. 솜씨가 제법인데요? 딸은 감탄하며 밥상을 둘러보았다. 김준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솜씨는 그냥 흉내만 낸 거지.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요. 오늘 아빠 갈비찜 제대로 평가해 줄게요. 딸은 장난스럽게 말하며 밥상 앞에 앉았다. 김준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딸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오랜 시간 텅 비어있던 집안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오붓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은 없었다. 딸은 아버지에게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최근 관심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김준수는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맞장구를 치고 때로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버지와 딸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 김준수는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딸은 갈비찜을 맛있게 먹었다. 정말 맛있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준수는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딸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것은 아버지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였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은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가족애만이 가득 채워졌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운만이 감돌았다. 식사를 마치고 딸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다. 김준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기어이 팔을 걷어붙였다.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또 다시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예전에는 늘 혼자 하던 설거지였지만 오늘은 딸과 함께 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즐거웠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부엌에는 따뜻한 물소리와 함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특별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김준수는 행복했다. 딸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기대앉았다. 김준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따뜻하고 편안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시간은 늦은 밤으로 향했지만 두 사람은 헤어질 줄 몰랐다. 서로의 곁에 머물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텔레비전을 끄고 두 사람은 앨범을 꺼내 함께 보기 시작했다. 낡은 앨범 속 사진들은 두 사람의 잊혀졌던 추억들을 되살려냈다. 어린 시절 앨범 속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와 딸은 시간 여행을 떠났다. 어린 지은의 앙증맞은 모습, 함께 떠났던 여름휴가의 푸른 바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환하게 웃던 가족 사진 뒷바랜 사진들은 잊고 지냈던 행복했던 추억들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사진 속 젊은 부부와 아이들은 지금의 늙고 지친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사랑만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아빠,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 어렸을 때 갔던 계곡에서 찍은 거잖아요. 딸은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해맑게 웃었다. 사진 속에는 튜브를 든 어린 지은과 젊은 김준수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준수는 사진 속 자신의 젊은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는 젊고 건강했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했었는지 되묻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딸과 함께 앨범을 보며 웃고 있는 이 순간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억나지? 그때 지은이 물에 빠져서 울고불고 난리 났었잖아. 아빠가 겨우 달래줬는데. 김준수는 웃으며 딸에게 말했다. 딸도 어린 시절의 철없던 모습이 떠오르는 듯 얼굴을 붉히며 함께 웃었다. 아버지와 딸은 사진 속 추억들을 되짚어가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현재의 어색함을 녹이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더 이상 엇갈린 시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딸의 시간은 다시 하나로 맞춰져 함께 흐르기 시작했다. 늦은 밤, 딸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현관 앞에서 딸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딸의 눈빛을 보며 김준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제나 차갑고 무뚝뚝했던 딸이 이제는 아버지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그는 딸의 두 손을 굳게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은아, 오늘 정말 고마웠다. 아빠, 오늘 지은이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김준수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빠. 저도 오늘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았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지난 세월의 아픔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딸도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함께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현관 앞은 아버지와 딸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그 포옹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멈춰버렸던 가족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세상에 알리는 아름다운 선언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김준수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창밖은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한 아침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텅 비어있던 거실은 더 이상 차갑고 적막하지 않았다. 어제 딸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던 따뜻한 온기가 아직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듯했다. 김준수는 밥상을 차리고 아침 식사를 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어제 딸과의 저녁 식사, 그리고 아내와의 화해를 통해 얻은 희망과 기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아내를 만나 딸과의 저녁 식사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분명히 아내도 기뻐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아내보다 딸과의 화해를 더 간절히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여 아내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는 밝은 얼굴로 김준수를 맞이했다. 창백했던 얼굴은 생기를 되찾았고 굳게 닫혔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김준수는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햇살과도 같았다. 케라나, 어제 지은이 우리 집에 왔었어. 김준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정말 지은이가 당신 집에? 응. 와서 아빠가 해준 갈비찜 정말 맛있게 먹고 갔어. 우리 앨범도 같이 보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말 좋았어. 김준수는 어젯밤 딸과의 행복했던 시간을 아내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하지만 기쁜 표정으로 경청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준수의 손을 잡았다.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당신 정말 애썼어요. 아내의 칭찬과 격려에 김준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아내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병실 안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만이 감돌았다. 멈춰버렸던 가족 시계는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엇갈렸던 관계는 다시 이어져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사랑과 화해, 그리고 용서와 이해.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두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가족의 역사에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흐른다. 계절은 바뀌고 세월은 흘러 김준수의 낡은 2층 주택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아내 박혜라는 건강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딸 지은과 아들 민호는 자주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주말 저녁이면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전에 차갑고 냉랭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만이 남았다. 정원에는 늙은 소나무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다. 봄에는 화사한 벚꽃이, 여름에는 싱그러운 장미가,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겨울에는 흰눈 덮인 설경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다. 김준수는 정원을 가꾸며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따뜻한 햇살 아래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인생의 황혼역에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다. 어느덧 김준수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세월의 풍파는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주름은 고통과 슬픔의 흔적이 아닌 인생의 깊이와 행복의 미소를 담고 있었다. 그는 낡은 앨범을 다시 펼쳐 젊은 시절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젊은 부부와 아이들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다. 멈춰버렸던 가족 시계는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엇갈렸던 관계는 다시 이어져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김준수의 인생은 이제 석양비 아래 만개한 꽃처럼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잊혀졌던 가족의 사랑과 화해의 소중함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줄 것이다. 강물은 영원히 흐르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그것이 바로 김준수의 가족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교훈일 것이다. 일부 굳게 닫힌 문 소통 부재의 그림자, 고요한 저녁, 넓지만 텅 빈 2층 주택의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은 먼지 쌓인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벽난로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70대 초반의 은퇴한 가장, 박철수는 홀로 낡은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앉아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화려한 도시의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찬란했던 그의 젊은 날처럼 거실 한켠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밝게 빛났지만
그 빛은 텅 빈 공간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다. 수십 년간 건설 회사의 CEO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박철수. 그의 삶은 성공과 번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퇴직 후 맞이한 현실은 차갑고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회사에서는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고 수많은 직원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했지만 집에서는 그저 늙은 아버지, 말 없는 남편일 뿐이었다. 퇴직 후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보려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과 어색한 침묵뿐이었다. 아내 김민경은 그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무관심했고 딸 박수진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다. 아들 박현우는 그나마 가끔 찾아오지만 대화는 늘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TV 채널만 돌려댈 뿐 그 누구도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고요한 거실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정하게 울려 퍼졌다. 똑똑똑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박철수의 가족 시계는 멈춰버린 듯했다. 화려했던 CEO 시절의 기억은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흐릿해져 버렸고 눈앞에는 짙게 드리운 소통 부재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렸다. 벌써 이렇게 밤이 깊었나,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혼자 끝나는 건가. 박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다.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지는 그의 독백은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걸까. 한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화목한 가정이 어쩌다 이토록 차갑고 냉랭하게 변해버린 걸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의 소통을 애써 외면하고 회사 일에만 몰두해왔던 자신의 과오를.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으로 향했다. 넓은 식탁에는 아내 김민경이 먼저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등장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박철수는 씁쓸함을 감추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토스트와 커피,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싸늘한 분위기 속에 음식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오늘 날씨가 좋네. 박철수는 어색함을 깨기 위해 먼저 말을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러세요. 단 두 음절의 대답.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박철수는 억지로 토스트를 입에 쑤셔 넣었지만 도무지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커피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목 넘김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는 식사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여전히 신문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박철수는 텅 빈 식탁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로 향한 박철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책들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책을 펼쳤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다. 아내와의 냉랭한 관계, 자녀들과의 소원한 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탁상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 초침은 쉼 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는 듯했다. 과연 그는 이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굳게 닫힌 가족의 마음 문을 열고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희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굳게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가족과의 소통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겠다고. 하지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다. 고민 끝에 박철수는 먼저 아내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왔지만 그는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는 거의 알지 못했다. 늘 회사 일에 바빠 가정에는 소홀했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먼저 아내의 취향부터 알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녀의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아침마다 읽는 신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치, 경제 기사보다는 연예, 사회, 문화면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듯했다. 아내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도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박철수는 아내의 취향을 바탕으로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다. 예전에는 드라마는 여자들이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멸시했지만 이제는 아내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굳게 닫힌 아내의 마음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저녁 식사 후 박철수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드라마를 함께 보자고 제안했다. 아내는 의외라는 듯 남편을 쳐다보았다. 늘 무뚝뚝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하다니 그녀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고 어딘가 간절해 보였다. 아내는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뭐 심심한데 한번 봐요. 아내의 대답은 시큰둥했지만 박철수에게는 뜻밖의 쾌거였다. 아내가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그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다. 아내가 평소 즐겨 보는 주말 드라마였다. 박철수는 드라마를 보는 둥 마는 둥 아내의 반응을 살피기에 바빴다. 아내는 드라마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박철수가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시간, 박철수는 드라마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과연 드라마를 함께 보는 것이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회의감이 밀려왔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닫고 주인공들의 갈등이 고조되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다. 박철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저 혜란 씨, 주인공들 참 딱하네. 서로 오해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우리 같잖아. 안 그래? 박철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박철수는 아내의 차가운 시선에 움찔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드라마 보니까 우리 부부도 서로 오해하고 속마음 제대로 말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멀어진 건가 싶어서. 박철수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박철수는 아내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혜란 씨, 나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그동안 당신 마음 아프게 한 거 나도 알아. 당신 외롭고 힘들 때 곁에서 제대로 위로해주지도 못하고 늘 당신 혼자 뒀어. 정말 미안해. 박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내에게 쌓였던 미안함과 후회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나 당신이랑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박철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차가움 속에 숨겨진 슬픔, 그리고 오랜 외로움과 서러움이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다. 박철수는 초조하게 아내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함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과연 아내는 그의 진심을 받아줄까? 굳게 닫힌 아내의 마음 문이 그의 노력으로 열릴 수 있을까? 마침내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 정말 진심이에요? 아내의 질문은 의심과 경계심, 그리고 작은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철수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래, 혜란 씨. 나 당신한테 맹세해. 이제부터 당신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절대 없을 거야. 당신 곁에서 당신 웃게 해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과 고통, 서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오랜 그리움과 애틋함까지 수많은 감정들을 담고 있었다. 박철수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차가웠던 아내의 몸은 남편의 품에 안겨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미안해요. 당신 혼자 너무 힘들게 해서. 나도 당신이랑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맹세했다. 계란 씨, 걱정 마. 이제부터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당신 외롭지 않게 늘 함께 할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행복하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둑이 무너지고 감정의 본물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눈물과 포옹을 통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거실에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현실 속 두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 박철수는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먼저 아내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매일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산책을 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계란 씨, 오늘 드라마 보니까 당신 옛날 생각나. 당신도 드라마 주인공처럼 순정 만화 엄청 좋아했잖아. 박철수는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며 아내의 과거 취미를 언급했다. 아내는 잠시 옛 추억에 잠기는 듯 하더니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굳이 옛날 이야기 벌써 다 잊었구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 당신 순정 만화책 얼마나 많이 봤는데. 만화책 보다가 밤새운 적도 많잖아. 박철수의 농담에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다.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입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다니. 박철수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참 옛날 생각나네. 그때는 참 순수했었는데. 아내는 추억에 잠긴 듯 나지막이 말했다. 박철수는 아내의 말에 공감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힘들었던 학창 시절, 그리고 성공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예전에는 성공한 CEO로서의 위엄과 권위만을 보여주려 했지만 이제는 아내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다. 계란 씨,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도 참 힘들게 살아왔어.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맘 편히 공부도 못했고 늘 돈 때문에 걱정했지. 그래서 악착같이 돈 벌려고 했던 거야. 당신이랑
우리 애들 고생 안 시키려고. 박철수의 고백에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말라림 나 투밍인 사밍게 메타네 파크 추오수 엣사 커너네 행 파카카천 네키타 나이 eng kalangkutan at pagot ne nekatago sa likod in kanayeng matigas na muka. Hindi naya kailanman inakala ne eng kanayeng. Asawa, na palajing mukhang matatag at matapeng, e meron ding kahinan at kahirapan. Sa kononahang pagkakachon, nonoan naya eng puso in kanayeng asawa. 당신 혼자 힘들었겠네. 아내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거나 냉소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연민의 찬 목소리였다. 박철수는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도 드디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한 걸까. 그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산책을 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예전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산책길이 이제는 웃음과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편안함이 감돌았고 냉랭함 대신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소통의 물꼬가 트이자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산책 외에도 박철수는 아내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챙겨보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다.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는 등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집안일을 묵묵히 해냈다. 아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박철수는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했다. 아내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고급 목걸이를 선물한 것이다. 아내는 선물을 받고 눈물을 글썽였다. 결혼 후 처음 받아보는 남편의 제대로 된 선물이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말없이 남편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혜란 씨,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다시 당신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박철수는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내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하게 화답했다. 나도 당신 사랑해요. 다시 우리. 박철수와 김민경 부부는 다시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밤에는 영화를 보며 속삭였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자 잃어버렸던 웃음과 행복이 다시 찾아왔다. 딸 박수진과 아들 박현우도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늘 냉랭하고 싸늘했던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 된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더욱 자주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딸 박수진은 엄마와 함께 쇼핑을 다니고 네일 아트를 받으러 다니며 여자들만의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 박현우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가고 술잔을 기울이며 남자들만의 허심탄회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랜 시간 소원했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자 박철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회사의 CEO 자리도 수십억 재산도 그 어떤 성공과 명예도 가족의 사랑과 행복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퇴 후 텅 빈 집에서 고독하게 늙어갈 뻔했지만 용기를 내어 소통을 시도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인생 2막을 다시 활짝 펼칠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바뀌고 박철수의 집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다.
거실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대화가 가득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리고 소통의 강물은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갔다.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은퇴자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나갔다. 그는 더 이상 낡은 권위와 고집에 갇힌 꼰대가 아니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멋쟁이 노신사였다. 아내 김민경도 활력을 되찾았다. 퀼트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가 강좌에 참여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안에만 틀어박혀 고독하게 늙어가는 집순이가 아니었다. 활기 넘치는 사회활동과 취미생활을 통해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멋진 할머니였다. 딸 박수진과 아들 박현우도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더욱 힘을 내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딸은 패션 디자이너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갔고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설 회사를 이끌어가는 유능한 CEO가 되었다. 자녀들은 바쁜 와중에도 어느덧 세월은 흘러 박철수는 팔순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온화했다. 아내 김민경 역시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석양이 붉게 물든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다. 늙은 소나무는 여전히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고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여보, 우리 참 여기까지 잘 왔네.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경은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이지. 먼저 손 내밀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겪었던 수많은 희로애락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기에 그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노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박철수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딸 박수진과 사위, 손녀, 아들 박현우와 며느리, 손자까지 대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식탁 위에는 김민경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철수는 북적이는 식탁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감을 느꼈다. 한때는 텅 비고 적막했던 집이 이제는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 것이다.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딸은 최근 패션쇼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이야기를 신나게 털어놓았고 아들은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 성공 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손녀와 손자는 학교 생활 이야기와 친구들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박철수와 김민경은 흐뭇한 미소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이번에 유럽으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손녀의 깜찍한 말에 박철수와 김민경은 환하게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 건강도 되찾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 되겠네.
박철수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소통을 통해 회복된 가족 관계는 그들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선사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박철수와 김민경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조용한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그들의 곁에는 낡은 앨범이 놓여 있었다. 앨범 속 사진들은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기쁨의 순간들, 슬픔의 순간들, 그리고 다시 화해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현재까지. 그들의 인생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았다. 여보, 우리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지. 박철수는 아내의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물었다. 김민경은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답했다. 그럼요. 당신 만나서 우리 아이들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 후회는 없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밤하늘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소통을 통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잃어버렸던 웃음과 행복을 되찾은 박철수와 김민경 부부. 그들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더욱 깊고 푸르게 빛날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